우리 옥동자님께서는 부동산에 어떤 것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무조건 쌀 때 사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무조건 쌀 때 사서 그 보유한다고 해서 시장이 금방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물론 쌓아야 되지만 회복이 임박했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이 사실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도 하락장이지만은 2022년 초도 하락장이었어요. 그렇죠. 2년 전에도. 그렇죠. 그때도 하락장이고 지금도 하락장이긴 하지만 네. 2022년에 하락장에 투자한 분과 지금 투자하는 분하고의 어떤 시간 갭은 한 2년 정도가 차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22년 초에 투자하신 분은 지금 한 2년간 사실 거의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을 그냥 끌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버티는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사실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2022년 초보다는 2023년 말, 2024년 초가 좀 더 좋을 수 있다. 타이밍적으로는. 왜냐하면 시장의 회복이 하락장의 어떤 그런 좀 내성도 생기고 기다림의 어떤 시간이 어느 정도는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언제가 되더라도 지금 투자하는 것이 2022년 초 하락기 초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좋다. 하락 타이밍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은 회복 시기가 임박한 임박이란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뭔가 고통을 받는 그 시기를 조금 줄여서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 중요한 건 불인이들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을 내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도 막연히 기다리면 되는 거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책에서도 타이밍을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적인 부분들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소개를 했고요. 네. 5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매매 가격과 이제 거래 현황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미분양 수치의 어떤 증감, 매수자와 매도자의 어떤 심리, 그다음에 매도자의 수 이런 것들을 또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것을 KB 부동산에서 매달 한 번씩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전망 자료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 공급 물량 이 5가지 지표를 가지고 저는 시장의 타이밍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지난 상승장에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수들은 시장의 타이밍을 잡는 데는 되게 유용한 저는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매달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그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되면 한 번씩 데이터들을 쭉 출출해가지고 그래프로 돌려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위치라든지 타이밍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고 있죠. 이 5가지를 다 대입해서 봐야지만 그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예측이라고 할까요?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5가지를 다 동시에 다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5가지 지표가 동시에 다 상승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보내준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한 2가지 정도 이상의 신호가 동시에 감지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상승 신호가 좀 강하게 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역들에 이제 임장을 나가본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시는 소장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는 투자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5가지 기준 중에 한 2-3가지 정도만 조금 깊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가격 지수와 거래 현황을 또 옥동자님께서 중요한 요소로 꼽아주셨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화면에 이제 그 한국 부동산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추출하고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고요. 중간에 이제 그 부동산 통계라는 R1이라는 이 별도의 또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하단에 이제 복수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지역을 보자면 시군구별로 해서 오늘은 제가 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책에도 있지만 울산 남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간은 2017년 과거 상승장부터 시작을 해서 쭉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서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의 월간 동향의 아파트니까요.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를 클릭하면 왼쪽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고요. 부동산 거래 쪽에 아파트 거래 현황이라는 것이 있고 월별 행정구역별 현황을 클릭하면 이 동시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월별 아파트 거래가 동시에 이게 데이터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차트로 이제 그려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동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예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지금 2017년부터 2019년 가을까지는 하락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2019년 가을서부터 이제 울산 남구의 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변환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거의 향하고 있는 찍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제 한꺼번에 확 터졌을 때 평소에는 한 400건, 500건에 불과했던 이 거래들이 갑자기 11월 됐을 때 1200건이 넘도록 이렇게 돌파를 했고 2020년 초에는 1600건까지 거래가 한꺼번에 됐단 말이에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진입하기 좋은 시기였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저도 이때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상승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2022년 1, 2월까지 상승이 쭉 진행이 됐었죠. 한 2년 정도. 시기적으로는 20년, 21년 이렇게 2년간 상승을 쭉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하락을 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매매 가격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보자면은 다시 좀 거래가 이렇게 과거처럼 지금 한 400건 이렇게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과거 같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내년 초라든지 내년 뭐 여름 이렇게 터져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를 이 울산 남구의 진입 시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만 보시면은 사실 400건 정도가 일반적인 어떤 거래의 어떤 그런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이런 평균 거래량을 이탈하는 이런 예외적인 어떤 거래량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이 시점에 외지인의 투자자들이 늘었다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포착하신다면은 울산 남구에 뭔가 좀 변화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데이터상으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역 찍고 매매 가격 지수와 아파트 거래의 월별 지수를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패턴을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는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보셔도 될 만한 시기라고 보는 것이 이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요때쯤이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걸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매달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보신다면 어떤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그걸 본다면 예측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도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는 그 기준이 바로 미분양인데요. 미분양이 많은 곳은 타이밍 잡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분양이 현재 많은 것은 사실은 시장이 좋지 않은 것이고요. 미분양이 어느 순간 급감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도 투자 타이밍으로는 적기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라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소진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사실은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정상적으로는. 근데 이제 미분양이 이렇게 급격하게 소진됐다라는 것은 외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매수에 이제 한꺼번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소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시장을 좋게 보는 어떤 사람들이 시장에 가담했다는 것은 시장을 다시 상승장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시점을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 통계누리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 통계누리 사이트 가시면 이게 주택 분야의 상단에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라는 것이 있고 여기 그 시군구별 미분양 현황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시면 이 통계 정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 정보에 보시면 이게 매달 말일자로 이렇게 미분양 주택 현황을 전체 시군구의 자료들을 이렇게 매달 업로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세 번째 탭에 이제 시군구별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걸 열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전국의 미분양 현황이 이제 2001년서부터 이렇게 월별로 쭉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라고 한다면은 위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원주만 남기고 이게 지워버리고 밑에 그 강릉부터도 쫙 다 지워버리고 내가 필요한 시군구만 남겨요. 시군구만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연도도 2001년은 너무 과거잖아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2017년서부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2017년 1월서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블록을 씌워서 추천 차트 누르면 이렇게 보여요.
이 차트가 제 책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확인 누르면 차트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원주의 미분양이거든요. 네. 미분양은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 그래 왔어요. 네. 지금은 현재는 미분양이 좀 많은 상태죠. 과거에 어떤 그 미분양 소진되는 것을 한번 보면은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보면은 미분양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면 요때예요. 이 시기와 요 시기 사이.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2019년 12월. 이때 이제 미분양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속도로 미분양이 소진되는 요 시기, 그리고 그 다음 월에도 미분양이 급격하게 또 한번 크게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미분양이 없는 수준으로 수렴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들이 혹시 찾아오는 게 아닌지를 지금 모니터링 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면서 미분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미분양이 갑자기 훅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원주의 진입 시기로서는 괜찮은 타이밍이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몇 건이다 뭐 수치를 제시받았을 때보다 그래프를 확 바꾸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만 남기고 그래프를 확 바꾸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조금 더 쉽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프 그리는 것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 싶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지워버리고 추천 차트만 누르면 이 그래프가 자동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현재의 미분양 수준과 얼마나 이렇게 소진되고 있는지 이런 증감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을 확인해 보시고 한번 좋은 타이밍을 노려보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집값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 굉장히 또 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게 타이밍을 잡는 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숫자만으로도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의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많을수록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매수자와 매도자의 수가 현재 시장에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함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타이밍을 잡는 것이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매수자와 매도자의 수, 뭐 다른 말로는 매수자, 매도자 심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KB 부동산의 KB 통계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주간 아파트에 보시면 주간 시계열 자료가 매주 금요일 아침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 보시면 7번째에 있는 이 탭 매수 매도 이 탭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매수자와 매도자의 숫자 심리를 이제 보거든요. 근데 뭐 데이터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관심 있는 지역만 가지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대구잖아요. 대구니까 이 대구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대구도 이제 한 2017년서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들은 이제 2013년부터 있기 때문에 쭉 내려서 2017년 전 데이터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필요한 자료만 남깁니다. 뭐 너무 과거 자료까지 저희가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날짜와 매도자 많음, 매수자 많음 이 데이터들을 블록을 씌웁니다. 이렇게 씌워서 쭉 씌워서 삽입, 추천 차트를 누르면 역시 이 차트가 그냥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보시면 책에는 이제 뭐 이 데이터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매도자의 숫자예요. 빨간색 선이 이제 매수자의 숫자고요. 지금 보시면 매수자는 거의 없어요. 0에 거의 가깝잖아요. 근데 매도자는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매도자 수의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는 정말 지금 매도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매수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매수자가 한때 많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쵸? 대구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2021년 초, 21년 말서부터는 이 매수자가 거의 매도자를 압도하는 이런 아주 뜨거운 시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그냥 단번에 딱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 과거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매수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시기가 있다가 조금씩 매수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꿈틀꿈틀거리는 이런 시기를 거쳐서 결국 이렇게 뜨거워지는 장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매수자의 모습이었고 매도자도 한번 보세요. 매도자도 처음엔 이렇게 팔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점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매수자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었던 시기가 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게 보는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이 매수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도자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이 구간, 요 시기, 매수자는 별로 없는데 매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 시기가 진입하기에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자가 먼저 눈치를 채고 자기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매도자가 적다라는 말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매물로 내놓은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시기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자는 뒤늦게 이제 시장에 가담하면서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시기에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보시면 대구도 지금 2023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자 수가 조금씩은 그래도 지금 감소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매수자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꿈틀대는 뭔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시기가 매수의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들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면 거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차트의 의미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가 이렇게 한눈에 두 개의 선으로 표현이 맞아요.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결국은 여기서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니까 그걸 그 타이밍이 언제 오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시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보통 많이 되잖아요. 네. 뭐 정리된 뉴스가 나오지만은 그걸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데이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누적을 시켜 놓는다면. 근데 10개, 뭐 20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알려주신 요 지표들만 잘 축적을 해놓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시장 반응이 조금 더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한 5가지 정도의 데이터들만 꾸준하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타이밍을 잡는 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우리 옥동자님처럼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투자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참 확신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확신이 없는 불인이들에게 좀 한마디 좀 조언을 남겨주시면 저도 이 데이터들만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저 역시도 100%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지는 못했어요. 네.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숫자라는 것이고 숫자는 결국 현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만을 100% 의지하고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불안함은 저도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100% 신뢰하지는 마시고 데이터는 늘 보조자료, 보조지표로 활용을 하시고 결국 데이터에서의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을 하시거나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과 통화를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유선으로 직접 자기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데이터들이 정말 빛을 발하는 거죠. 그쵸.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데이터와 그리고 현장 반응까지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라는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3주 만에 서울 방 3개 화장실 하나 내 집 마련 성공했습니다. 4억대로. 이거는 제가 갚아야 돼요. 너나이님한테 갚아야 돼. 만나게 해주세요.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아파트가 4억인데 나 저걸 어떻게 사지? 저 돈을 언제 모아서 사지? 대출을 받는다? 말도 안 돼. 내 인생에 빚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깨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게 나쁘지 않는 삶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원래 타고나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거나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거예요. 부자를 만난 적이 없던 거죠. 근데 그 어른들이 부자가 되는 커리큘럼을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이거야 라는 걸 진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대로만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거네? 그게 내 집 마련 기초반에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나 진짜 100억 자산가 되겠다. 전 내 집 마련 기초반을 치열하게 사는데 내 집 없으신 분들한테 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